테슬라 소식입니다. 1. 다가오는 데드크로스 주가 향방은 테슬라의 주가가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이다. 데드크로스는 통상 주가가 추세적인 약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주식정보 사이트 모틀리플의 주식평론가인 댄 카플링어는 8일 모틀리플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조만간 $100 이상 치솟지 않은 한 기술적으로 곧 데드크로스를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다는 뜻이다. 테슬라가 올 초 $900까지 급등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탓이다. 테슬라는 이날 $652.81로 마감됐다. 카플링어는 기업 펀더멘털에만 집중하는 투자자에게는 차트 분석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주가 전망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을 믿지 않더라도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는 게 유용할 수 있다. 충분한 수의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 한다면 데드크로스 때 주가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매도를 원할 때도 데드크로스 발생 전에 파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 세계 시장에 20만 125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121.4% 증가한 신기록이다. 미국을 제치고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서도 지난달 2만 8138대를 판매해 5월 2만 1936대보다 크게 증가했다. 중국 내 소비자 반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잇따라 리콜에 나선 상황에서도 판매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이 디디 출싱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테슬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일 중국의 사이버 감독 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이틀 된 디디 출싱에 대해 데이터 안보 위험을 들어 조사에 착수했고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앱스토어 삭제 명령을 내렸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면서 위치정보, 고객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게 디디 출신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향후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 주식을 갖는 첫 번째 이유가 중국 시장이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테슬라는 차량 라인업을 현재 4개에서 향후 SUV 밴 등 24개로 늘리면서 계속 성장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주가 $900를 유지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완전히 깨어났다. 다시 최고가 쓴 이유는 7일 애플 주가는 전장보다 1.8% 오른 $144.57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세운 역대 최고가인 $143.16를 넘어선 기록이다. 애플 주가는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는 지난 3개월 중에 가장 긴 상승세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조 4천억 달러를 돌파한 애플은 2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총 격차를 3천억 달러 이상으로 벌렸다. 투자자들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애플이 마침내 기지개를 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 들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13.1% 상승하는 동안 애플 주가는 8.5%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들은 애플의 최근 상승세는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신제품 아이폰 13 출시와 3주 앞으로 다가온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9월 신형 아이폰 출시 전인 여름에 애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아이폰 12 등 신제품에 대한 주문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빗 카츠 매트릭스 에셋어드바이저 최고 투자 책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애플은 지난 한 달간 완전히 깨어났고 단기적으로 볼 때 애플의 사업 전망은 매우 좋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달 27일 분기 실적을 내놓을 방침이다. 애플 관련 소식을 주로 보도하는 9to5 맥은 애플의 이번 분기 실적은 전분기 실적을 이을 것이라며 애플은 아직 어떤 가이던스도 내놓지 않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
맥과 아이패드 실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애플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직전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이번 분기에 애플의 매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출액을 30억에서 40억 달러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트리시포는 이번 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강한 두 자릿수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JP모건은 애플이 오는 9월 아이폰 13 출시로 투자자 기대치를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삼익 채터지 JP모건 분석가는 애플 주가의 저조한 성과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촉매가 부족했음을 반영한다면서 아이폰 12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있고 가을에 새로운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7에서 9월 애플 주가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보다 앞설 것이라고 봤다. 그는 상반기 애플 주가가 저조한 성과를 보였던 만큼 향후 2에서 3개월 동안 상당히 좋을 것이라며 최근 아이폰 12, 특히 중국 시장 점유율 상승에 따른 단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애플이 2022년 회계연도에 2억 2,60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투자자들 기대치인 2억 1,000만에서 2억 1,500만 대보다 많다. 실제 아이폰 12 시리즈는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 12 시리즈 누적 출하량은 지난 4월 기준 1억 대를 넘어섰다. 이는 출시 7개월 만에 세운 기록으로 전작과 비교해 2개월 빠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골드만삭스 올 하반기 주식 바구니엔 MS 담아라. 8일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델타 변이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으로 커진 변동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을 추천했다. 바로 고품질 주식과 경기 방어주다. 고품질 주식은 업종과 관계없이 탄탄한 대차대 조표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며 평균 이상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올리는 대형주들을 말한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하락 위험이 낮은 편이다. 골드만삭스는 거시경제 환경이 약해지거나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안정성과 생존 가능성에 프리미엄을 둬야 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서는 알파벳과 T모바일을 꼽았다. 재량 소비재 분야에서는 홈디포와 달러 제네럴, 달러트리를, 필수 소비재에선 처지앤드드와이트와 맥코믹앤드컴퍼니를 골랐다. 헬스케어 업종에선 써모피쉐와 르제네론을, 금융업에서는 퍼스트리퍼블릭 뱅크와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을 뽑았다. 경기 방어주는 베타가 낮은 종목들이다. S&P 500 지수가 내려도 그보다 적게 내리거나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뜻한다. 골드만삭스는 시가총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존슨앤드존슨, 비자카드 등 5개 종목을 가장 많이 보유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이들을 포함해 유나이티드 헬스와 P&G, 시스코 시스템스, 세일스포스, 코카콜라, 머크 등 20개 종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주가 나홀로 상승 신고가 또 경신. 아마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뉴욕 증시가 델타 변이와 경기 둔화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지수와 주요 기업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서 나홀로 상승했다.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아마존 주가는 전장보다 0.94% 상한 3,731.41달러에 마감됐다. 전장의 신고점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한 것이다. 서학개미가 최근 많이 사들인 엔비디아 주가도 2.3% 하락했다. 서학개미가 많이 사들인 테슬라 주가는 반대로 1.27% 상승 마감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 중국의 미국 상장사에 대한 규제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디디 출싱 5.9%, 알리바바 3.9%, 바이두 3.7%씩 각각 하락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경제 재개 관련주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델타 변이 여파로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59.86포인트 내린 34,421.93의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32포인트 하락한 4,320.82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5.28포인트 내린 14,559.78로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국채로 돈이 몰렸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장 대비 3.5bp 내린 1.286%를 기록했다. 장중 1.25%까지 내려 2월 이후 최저로 밀리며 8거래일째 하락했다. 팬데믹이 처음 미국 시장을 강타했던 2020년 3월 9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 내림세다. 10년물 수익률은 이달 초만 해도 1.58%였고 3월만 해도 1.78%를 기록해 올해 최고였다. 쿠팡 소식입니다. 1. 15분 배송 전쟁. 쿠팡 참전에 판 커진 즉시 배달. 15분 배송 경쟁이 시작됐다. 쿠팡의 배달의 쿠팡이츠가 즉시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퀵커머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퀵커머스는 지역별로 소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해 상품 주문 시 30분에서 1시간 내 배송하는 서비스다. 소량의 상품을 빨리 구매하려는 1인 가구가 주요 고객이다. 8일 쿠팡이츠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신선식품 등을 즉시 배송하는 쿠팡이츠 마트 시범 서비스가 지난 6일 시작됐다. 배달 소요 예상 시간은 10에서 15분이다. 쿠팡이츠는 시범 테스트 후 서울 강남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달의 민족은 2018년 11월 비마트로 국내에선 처음 퀵커머스 시장에 도전했다. 배미는 수도권 등의 물류센터 30여 곳을 운영하며 7천여 개 상품을 30분에서 1시간 내로 배달한다. 6개월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자회사 딜리버리 히어로 스토어스 코리아도 지난해 9월 요마트를 출시하고 생필품 3천여 개 상품을 배달한다. 이들 업체는 도심 물류거점에 상품을 매입해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마진을 붙여 되팔고 있어 상품 가격이 일반 유통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비마트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집 앞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돈 주고 배달까지 해가며 소비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배달에 익숙한 2030 세대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아한영제들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511억 원 수준이던 상품 매출은 2020년 2187억 원으로 4배 넘게 성장했다. 빠른 성장세의 동네 상권의 중심인 슈퍼에서도 유사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GS 리테일은 지난달 22일 배달 전용 주문 앱 오딜 주문하기를 통해 49분 번개 배달 서비스를 출시했다. GS 슈퍼마켓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동네 마트 카테고리에서 구매하며 GS 슈퍼마켓 인근 지역에 한해 49분 내 배달한다. GS 리테일 관계자는 앱 론칭 이후 지난 7일까지 누적 주문이 14만여 건을 넘고 주문도 평소보다 4배가량 늘어나는 등 반응이 좋다며 배달이 주는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 11번가 등 이커머스 업계도 뛰어들어 퀵커머스가 유통업계의 격전지로 부상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퀵커머스는 차세대 이커머스 업계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30년에는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4,48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다만 퀵커머스는 도심 내 중소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많은 배송 인프라가 필요해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정현승 단국대 경영경제대 교수는 상품 저가 경쟁을 넣어 라스트마일에서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물류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 활용 등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려면 규모가 필요해 결국 자본력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송 경쟁이 분단위로 격화하면서 배송 기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 종사자 노동조합인 라이더리오는 지난달 배달 플랫폼의 인공지능 배차와 관련한 회견에서 회사는 빠른 배달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의 칭찬을 받지만 실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